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이런 영상은 그냥 첼시가 1등 할 거 아니냐, 우승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장난이고요. 첼시 팬이지만 첼시는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첼시는 B클럽인데 무슨 소리냐? 당연히 도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타팀 팬이나 첼시 내에서 조금 스쿼드가 불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램파드 경력이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클롭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회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것저것 따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건데요. 예측이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맨시티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필요합니다. 맨시티가 있고 없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있을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베르너, 지에의 이후에 영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취렐이나 하베르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뒤에 얘기 드릴 선수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영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겨울 이적 시장 때도 열심히 영입에 나섰지만 영입이 없었듯이 이 이상 영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키디데스라는 아테네 장군이 한 주장입니다. 강국이 있고 쉬는 강국이 나타나면 두 국가는 붙을 수밖에 없다. 전쟁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EPL로 놓고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맨시티, 리버풀이라는 강호가 있고 첼시, 맨유라는 쉬는 강호들이 상승세를 탄다 그러면 EPL의 한정적인 공간, 언젠간 붙을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공간, 하나의 우승컵 때문에 두 팀은 충돌 내지는 우승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첼시는 도전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가, 그건데요. 첼시는 세 가지 조건에서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합니다. 첫 번째는 램파드 감독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경력은 짧지만 EPL에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고 있고 리버풀의 클롭,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를 잡아본 경험도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현재 클롭이나 나겔스만, 테나그의 이런 약간 현대 축구의 흐름,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지고 양쪽 풀백, 윙백이 올라가주면서 이 전방의 수적 우위, 공격적 수적 우위를 가져가지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램파드 감독이 그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단입니다. 선수단 자체가 징계를 받으면서 좀 강제적인 세대 교체를 가져갔거든요. 물론 세대 교체라는 게 차근차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팀들도 많지 않고, 첼시 역시 한 방에 세대 교체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는데, 마침 징계를 받으면서 젊은 선수들로의 세대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지에의, 베르너, 거기에 추가 영입까지 예고하면서 좀 전체적인 선수단 개편에 방점을 찍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가미하면 홈그로운 조건도 많이 갖추고 있고, 되게 젊고 유망한 마운트, 타미, 제임스, 오도이, 플리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젊고 강하고 빠른 현대 축구에 맞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조건은 맨시티입니다. 세 번째가 맨시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맨시티는 EPL의 몇 년간, 아니 한 10년간을 전통 강호, 우승을 도전하고 우승을 하는 전통 강호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시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첼시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있을 때를 보자면은 맨시티가 있는 것은 많이 불리합니다. 왜? 첫 번째, 챔스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첼시가 나가는 게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사람이 하나 늘어날수록 경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도 울버햄튼, 셰필드, 토트넘, 맨유, 첼시, 레스터가 경쟁 중이잖아요. 딱 두 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까지 합류를 한다 그러면, 게다가 맨시티와 리버풀은 올 시즌만 보셔도 따로 놀고 있습니다. 두 장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 경기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승 경쟁을 노리려면 리버풀처럼 지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맨시티라는 거대한, 요번에 우리가 이기기는 했지만 맨시티를 항상 이길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질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그럼 경기를 계속 지게 되면 챔스권도 멀어지고 우승도 멀어지기 때문이죠. 첼시처럼 새로 시작하고 선수단을 개편하는 팀일수록 전통 강호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 하나가 징계가 됐던 뭐가 됐던 약간 경쟁에서 이탈한다는 것만으로도 첼시는 챔스 그리고 우승 경쟁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시면 맨시티가 있는 것도 이점입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되게 무난히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챔스권, 이른바 상위권 팀들이 물고 물려서 그렇습니다. 직접만 보셔도 첼시가 맨시티를 잡아버리면서 리버풀이 맨시티랑 치르지 않고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뭐 맨유가 첼시를 잡고 맨유가 맨시티를 잡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물고 물리는 것이 우승권 퀄리티를 갖고 있는 팀들, 첼시가 다음 시즌에 리버풀 같은 팀으로 거듭나 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상위권 팀들이 물고 물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승 경쟁이 편해지니까. 내가 한번 이겨서 3점을 뺏어오는 것보다 다른 팀들한테 계속 승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첼시가 무난히 우승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장점이 훨씬 많지만요. 맨시티가 꼭 징계 때문에 벗어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맨시티는 챔스 그리고 EPL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고 매력적인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뭐 요행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맨시티가 합당한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첼시의 아킬레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음 시즌에 대한 투자입니다. 베르너, 지에어가 들어오고 치렐 들어오고 뭐 하베르츠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건 대대적인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첼시는 거의 선두진을 갈아엎는다는 수준으로 전 포지션에서 이적설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영입도 2명이나 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다음 시즌이 한 몇 년간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이 세대 교체를 잘못하거나 혹시 물갈이를 잘못하면은 오는 후폭풍을 첼시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어떤 시즌인들 중요하지 않겠냐마는 다음 시즌은 그 중요도가 곱절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램파드 감독이 유연하면서 현대 트렌드를 이해하는 감독이고 선수단 물갈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마운트 주전으로 뛰고 있죠. 타미 주전으로 뛰고 있죠. 제임스 주전으로 거듭났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이대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나이대가 아닙니다. 이미 물갈이가 어느 정도 성공했고 홈그라운드 제도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보강의 의미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르너 공격적인 득점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지에으 킬패스와 창의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선수가 부족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주전급의 더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풀이라는 큰 산이죠. 우승을 하려고 하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맨시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리버풀이라는 팀이 클럽과 재계약을 하기도 했고 이미 우승을 하기도 했고 이미 선수단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반다이크부터 출발해갖고 꼭지점에 있는 피르미누까지 해서 어디 하나 군더더기가 없다 그럴까요? 풀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양쪽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첼시, 이쪽이 리버풀이 될 겁니다. 공격진을 보시면 이제 첼시는 베르너하고 지에우가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이 마누라 라인에 비견되는 정도? 물론 성적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퀄리티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수비진입니다. 우리 수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이쪽 수비가 답이 없네요. 우승하는 팀들의 최적의 요건은 공격보다는 수비거든요. 수비가 단단한 팀들은 우승을 합니다. 당연히 물론 공격도 잘 돼야 우승을 하겠지만 이 수비력이 엄청나다라는 거, 알리송부터 반다이크 뭐 이 양쪽 풀백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풀백이 약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점이고 센터백까지 약점을 갖고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수비 보강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움직임이 7회에서는 있고 있죠. 왼쪽 풀백은 움직임이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론소의 경기력, 2번의 경기력을 보면서 7회 비싼 돈을 주고라도 데리고 오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비드 알라바입니다. 7혈이 대안이 되고 알라바가 영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이 공신력 있는 기사에선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재다능하면서 센터백 되고 풀백 되고 미드필더 되는 선수입니다. 이런 멀티가 없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거기다가 선수가 어느 포지션을 메우다기보다는 퀄리티를 되게 잘 내줘요. 센터백에서도 줄부상이긴 하지만 준수한 활약, 풀백은 뭐 말할 거 없고요. 미드필더 잘하고, 미드필더를 잘한다는 얘기가 뭐죠? 후방 빌드업이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미드필더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세 가지 조건으로 첼시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넨과 재계약이 잘 안 됐고 알폰소에게 약간 밀린 감이 있습니다. 풀백에서 알폰소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선수 자체가 미드필더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떠나려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첼시가 영입할 이유가 점점 멀어집니다.
재계약만 하면 노이어처럼 멀어져 버리는 거고, 미드필더에서 영입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센터백 풀백으로는 본인이 약간 쓸 수는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드필더 영입은 굳이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풀백으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L의 이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대안, 뭐 약간 연막작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간략하게 드렸지만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7회의 영입에, 그리고 왼쪽 풀백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비에 어느 정도 눈을 돌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인업을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첼시는 수비를 보강 없이는 우승권에 도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EPL은 특히 승점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거든요. 약팀들도 역습 카운트로 빅클럽을 잡는 경우가 꽤 많은 리그고, 그렇다 보니까 수비가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비는 계속해서 올 시즌에 아킬레스로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수비 보강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격 쪽에서 하베르츠, 산초가 들어온다 해도 우승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본플렐레 감독식으로 4골 넣고 5골 넣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매 경기.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영입은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첼시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라기보다 첼시가 패권을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고, 첼시가 패권을 다투려면은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맨시티가 존재하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시티전을 승리하면서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싶다. 다음 시즌 첼시는 정말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인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었는데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첼시가 잘 되길 바라는 첼시 팬의 마음에서 첼시는 다음 시즌 패권을 도전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아무래도 패권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분명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맨시티, 리버풀을 잡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첼시가 치는 강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첼시는 갈 길이 멀다. 맨시티와 리버풀은 하루아침에 일궈낸 것이 아니거든요. 클럽도 한 3, 4년간 일궈냈고, 맨시티는 벌써 10년 가까이를 일궈낸 거기 때문에 첼시가 과거 영광에 너무 치여있지 말고, 과거에 계속 우승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치여있지 말고 차근차근 램파드 체제를 구축해서 제2의 퍼거슨, 제2의 벵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